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또 금통위가 열리게 될 텐데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3.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만약 동결을 하게 된다면 지난 2월에 이어서 4차례 연속 동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내려온 데다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또 미국에서도 CPI가 둔화되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욱더 이번에는 동결될 확률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도 굉장히 더딘 데다가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사태, 이 부분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통위 직후에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금통위가 열리니까 동결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이어서 한은총재의 멘트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올해 하반기에 2%대 중반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제는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했던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월과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함께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역 수지 역시나 7월에서 8월에는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인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곳곳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면서 언제 회복이 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 강도가 셀지도 불확실하다라면서 함께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둔화되고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경기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2달 만에 다시 거론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획대로 방류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또 만약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됐고요. 몇 가지를 또 재차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그룹 3사가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이 보도로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로 나오자 셀트리온 그룹주들 거의 2자릿수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나온 단독 보도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3사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연내 합병도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3사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탑트랙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전사적인 역량을 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3사의 합병을 위한 주관사로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진행된 두 번의 자사주 매입은 모두 일주일 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세 일정이 정해진다면 공시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정교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단독 보도도 나왔고 일단 공식적으로 약간의 3사 합병에 대한 추진 주관사까지 정해줬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정교장 흐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스퀘어가 의료기기 업체 나노엔텍 지분 28.4%를 법인 보험 대리점 A+ 에셋 어드바이저의 자회사 A+ 라이프에 매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515억 원으로 거래 종결일은 9월 12일인데요. 당초에 SK스퀘어는 국내 사모펀드인 J&W 파트너스의 나노엔텍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매각 대금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서 인수 주체를 이번에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 는 이날 J&W 파트너스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시를 같이 했는데요. 이 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금액이 기존보다는 65억 원 정도 줄었지만 나노엔텍 주가 하락에도 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 에셋은 보유 자금만으로 나노엔텍 인수가 가능할 정도로 자금력이 탄탄하다면서 9월로 예정된 거래 마무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역시나 SK스퀘어와 나노엔텍 두 가지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장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간의 악재성 뉴스인데요. 이 T세포 기반으로 면역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네오이뮨텍이 3건의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네오이뮨텍은 진행 중인 3건의 임상시험인 교모세포종, 피부암, 위암에 관련된 임상시험들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초기에 시작했던 3개의 임상시험은 이미 다양한 연구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임상 프로그램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사업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부암과 위암의 경우에는 용량 증량 단계에서 중요 결과들은 이미 확인을 했고 이 최초 임상 개시 시점 대비 모집 가능한 환자군이 최근에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임상이 지연됐고 자연스럽게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네오이뮨텍은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췌장암과 대장암 그리고 교모세포종 임상에 더욱더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9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자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요. 이번 임상 중단이 제품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이뮨텍 일단 설명을 나오기는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오이뮨텍 오늘도 정교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하락까지 반영이 될지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